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세계 원유의 심장이던 이 바다가 단 며칠 만에 가장 위험한 죽음의 구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수십 척의 유조선이 바다 위에 그대로 멈춰서 있고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공포 속에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엔진조차 켤 수 없습니다. 엔진을 켜는 순간 열과 소리가 발생하고 그 즉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는 긴장과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통신은 끊겼고 GPS는 무력화됐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물 한 모금을 아껴가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됩니다. 모든 나라의 배가 멈춰선 이 해역을 유독 아무 일 없다는 듯 통과하는 선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붉은 깃발, 중국 국기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데 중국 선박만은 기름을 싣고 아무런 제지 없이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다가 중국만을 위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결과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이 상황의 승자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함정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이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원칙,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체결된 이 합의는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뿌리를 뒤바꾼 결정적 장치였습니다. 사우디가 원유를 달러로만 판매하기 시작하자 석유가 필요한 모든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달러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도,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달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달러는 단순한 미국의 화폐를 넘어 전 세계가 의존하는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고 미국은 금융과 무역, 에너지까지 동시에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칙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석유를 거래하겠다고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선언에 그치거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군사력과 외교력,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 질서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글로벌 결제망, 국제무역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만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대 균형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50년 넘게 유지된 금기를 정면으로 깨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통화를 쓰겠다고 선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바닷길을 통제하고 달러로 결제하는 선박은 통과를 막으며 위안화로 결제한 경우에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이며 경제 질서를 물리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이 방식이 현실에서 지속된다면 달러 중심의 에너지 거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쟁의 막이 열린 것입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전투기 편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과 핵 관련 거점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경고나 압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상대의 심장을 노린 제거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 첫 공습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와 핵심 고위 인사들이 사망하거나 제거되면서 국가 권력의 중심이 단숨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 시작과 동시에 최고 권력이 무너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위키페디아.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 기지, 그리고 중동 전역의 핵심 거점을 향해 동시다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핵시설 인근까지 도달했고 방공망을 뚫고 실제 피해를 발생시키며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위키페디아.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서로의 핵심 인프라와 생존 기반을 겨냥한 전면전으로 확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까지 전장을 확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적대 국가와 연관된 선박은 모두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사일과 기뢰가 해협 곳곳에 배치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는 순식간에 전쟁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위키피디아 이란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상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제거하는 공격, 이에 대한 극단적 보복,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통로를 인질로 잡는 전략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충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충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 수십 척의 선박이 아무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바다 위는 더 이상 항로가 아니라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쟁 구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선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진을 켜는 순간 열과 소리가 발생하고 그 신호가 곧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선박들은 마치 고장난 것처럼 바다 위에 정지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강력한 전파 교란으로 GPS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선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최신 장비를 갖춘 선박이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수백 년 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밧줄에 줄을 매달아 수심을 재고 파도의 흐름과 바람을 보며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합니다. 첨단 기술 시대에 생존을 위해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장치를 가동하려면 엔진을 켜야 합니다. 그러나 엔진을 켜는 순간 그 열과 진동이 적의 감지 장비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을 만들면 발견될 위험이 커지고 물을 만들지 않으면 탈수로 죽게 됩니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남은 식수를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며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려 하지만 통신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닙니다.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는 극한 상황입니다. 육지에서는 뉴스로 스쳐 지나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다 위에 갇힌 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더 잔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충격은 바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가였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00달러를 넘어섰고 상승 속도는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가팔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석유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자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출퇴근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물류업계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화물차, 농기계까지 모두 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자 원유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와 물류 흐름까지 동시에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생산을 줄이거나 멈추고 항공과 해운 산업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충격이 도미노처럼 번지며 전 세계 산업 구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한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닙니다. 에너지, 물류, 소비가 서로 얽혀있는 현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다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그 파장은 우리의 지갑과 일상, 그리고 국가 경제까지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겉으로만 보면 단 하나의 승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의 유조선이 전부 발이 묶인 채 바다 위에 멈춰서 있는 동안 중국 선박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이란에서 수출된 원유 상당량이 오직 중국으로만 향하고 있으며 그 대금 역시 전액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특혜입니다. 바다가 닫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린 통로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만은 안정적으로 원유를 들여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안도감이나 환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긴장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통행권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조건이 붙은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열어준 이 길은 무료가 아닙니다. 위안화 결제라는 명확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익 뒤에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숨어 있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중국에게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특정 국가를 선택해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과연 진짜 이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을 향해 끌려 들어가는 시작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이 이란이 제시한 위안화 통행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서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로 공식 결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이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중국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글로벌 결제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될 경우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 자체가 마비되면서 중국 경제의 숨통이 직접적으로 조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의 충격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에너지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데 이란이 특별히 통과시켜준 물량은 그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의존하던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주요 공급선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습니다. 즉, 일부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 구조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과 물류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고립입니다. 중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통해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달러 질서를 흔드는 전략적 행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이 기존 글로벌 시스템과 충돌하는 도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이탈하며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신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행권을 사용하면 금융 제재와 국제 고립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 자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나 일시적인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바닷길이 막힌 것에서 시작된 이 충격은 세계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질서와 금융 구조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처한 위치는 더욱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유일하게 원유를 확보하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거대한 불안이 쌓여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불안정하고 금융 시스템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충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순히 중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달러 중심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얻고 있는 이 통행권은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 크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제정세는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